손흥민이 또다시 전진성을 가져가면서 요런 1대1 상황을 마주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상대와 뛰면서 속도를 붙인 상태에서 하는 1대1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지 속도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1대1이 손흥민의 장점이 아닙니다. 자, 이게 페리시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손흥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셉셉이죠. 손흥민이 내려오고요, 페리시치가 앞으로 칩니다. 이때 페리시치가 손흥민을 안 준다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손흥민도 이때 안으로 치고 들어가서 본인이 슈팅을 합니다. 그래서 요 장면 가지고 뭘 할 게 절대 아니다. 축구는 여기서 공을 잡은 윙어는 앞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매번 이걸 주는 게 좋은 공격수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UEFA B 코치와 함께하는 경기 전술 분석, 감독 분석, 선수 분석, 손흥민 앤 파르시치. 이날의 경기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이 경기가 있기 전에 제가 이제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득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페리시치의 문제가 아니고 팀의 전술의 문제가 아니고 손흥민이 앞으로 뛰어들어가지 않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미친듯이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골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다. 그래서 여기서 페리시치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줬고요, 손흥민이 안으로 돌파를 하려다가 넘어졌지만 결과론적으로 파울을 얻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 내려왔던 손흥민이고, 본머스 상대가 수비를 많이 내려있다 보니까 손흥민이 요 지역에서 많은 걸 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장면에서도 패스가 누구한테 갑니까? 페리시치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고 있는 페리시치를 볼 수가 있고, 요런 장면에서 이번 시즌 손흥민의 움직임 솔직히 어땠냐? 정확히 불편한 진실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갔습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갔을 거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컵백을 받아서 감찰을 하고 싶어서. 근데 이번 주 손흥민 어땠습니까? 요걸 앞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패스가 완벽하게 페리시치한테 이어지면서 페리시치가 공을 잡았고, 손흥민이 컵백 자리를 와서 요 컵백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 뛰어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페리시치의 과감한 컵백이 나옵니다. 해리케인이 뛰어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여기서 원래 페리시치가 요것만 본다, 공중볼만 준다 하셨지만, 감사하게도 페리시치가 뛰어들어가면서 손흥민에게 정확한 컵백을 놔줍니다. 정확한 손흥민에게 정확한 컵백이 이루어졌고 손흥민의 득점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어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말했던 부분이죠. 굉장히 좋은 득점이 일어나고 페리시치와의 허그를 볼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아주 좋은 장면이죠. 둘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좋은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요 공을 따는 장면이 나오고요, 공을 잘 지켜낸 다음에 또 완벽하게 턴을 만들면서 반대 전환을 깔끔하게 해주는 장면이 나왔고, 또다시 앞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로가 있으면 좋은 부분 중 하나는 뭐냐면, 요런 공격적인 움직임을 손흥민이 가져갔을 때 포로가 요 패스를 볼 줄은 아는 선수다. 근데 여기서 포로가 이번 주에 이제 심한 똥을 쌌기 때문에 아쉽긴 했지만, 난 손흥민 선수에게 좋았던 건 이 뒷공간을 침투하는 빈도수가 정말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침투를 가져갔던 손흥민이다. 이게 손흥민의 장점이고 이게 손흥민이 득점왕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는데, 요렇게 손흥민이 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손흥민이 또다시 전진성을 가져가면서 요런 1대1 상황을 마주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상대와 뛰면서 속도를 붙인 상태에서 하는 1대1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지 속도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1대1이 손흥민의 장점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치고 들어가서 손흥민의 주특기인 뭡니까? 오른발 헛다리 후 왼발 슈팅. 오랜만에 봅니다. 오른발 시저스 후 왼발로 치고 들어가서 때리는 손흥민의 슈팅을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너무 보기 좋았다. 전반전만 봐도 계속 보여지죠. 또다시 아주 좋은 패스가 들어왔고 중앙 지역에 있는 손흥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 선수가 달려드는데 손흥민이 진짜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속도의 문제도 있고 침투의 그것도 있지만, 손흥민의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상대 가랭이 사이로 은근히 패스를 잘 넣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가랭이를 열었을 때 그 가랭이 사이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은근히 패스를 잘 넣는다는 게 또 손흥민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해리케인에게 완벽하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해리케인에게 어시스트를 할 뻔했던 장면이 나왔다.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손흥민이 뛰고 다이어의 오른발 킥이 나오고요, 손흥민에게 완벽하게 연결이 됐고 손흥민이 컵백을 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어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거를 슈팅까지 가져가야 돼. 물론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여기서 슈팅을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컵백이 나오는 장면이 나왔지만, 손흥민 선수의 이런 침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킥이 들어오는 거고, 많은 침투를 하기 때문에 손흥민이 전반전에 굉장히
위협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매번 터치가 좋을 수 없잖아요. 매번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매번 침투를 해주면 손흥민이 더 잘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침투를 보여줬던 전반전이다. 이번에도 사이드에서 공을 잡아서 안으로 파고든 다음에 감차 슈팅을 과감하게 때렸던 장면, 전 요게 너무 좋았습니다. 과감하게 안으로 치고 들어가서 본인이 자세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슈팅을 때렸다라는 거, 이런 걸 나는 보고 싶었거든. 손흥민한테 본인이 완벽한 찬스, 완벽한 시간대에 때리는 손흥민이 아닌 원래 우리가 아는 그냥 자기가 자신감 있게 치고 들어가면서 때리는 그 슈팅이 보고 싶은데 그걸 완벽하게 보여줬던 장면이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 이게 페리시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손흥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셉셉이죠. 손흥민이 내려오고요, 페리시치가 앞으로 칩니다. 이때 페리시치가 손흥민을 안 준다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손흥민도 이때 안으로 치고 들어가서 본인이 슈팅을 합니다. 그래서 요 장면 가지고 뭘 할 게 절대 아니다. 축구는 여기서 공을 잡은 윙어는 앞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매번 이걸 주는 게 좋은 공격수가 아니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셉셉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가운데 서 있는 거 볼 수 있죠. 손흥민 선수에게 쭉 패스가 들어가게 되고 손흥민 선수가 헛다리를 짚고 볼을 페리시치에게 넣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크로스가 올라가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근데 요 장면에서 내가 원하는 건 손흥민이 이걸 뛰는 게 아니야. 요런 장면에서는 손흥민이 요런 데로 오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고 요 지역에 서 있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부분의 공격적인 상황에서는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는 게 맞지만 이렇게 높은 기회가 왔고 높은 장면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이런 장면에서는 손흥민이 ZD 자리에 오고, 만약에 크로스를 못 올리는 상황이 와서 꺾었을 때 자연스럽게 받게 되면 이때 자연스러운 ZD가 나와야지 매번 이 자리를 가면 안 된다. 요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컵백 자리를 자연스럽게 가지는 건 괜찮은데 억지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전반전이 치러지고 있고요. 또다시 가운데 있는 손흥민인데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무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네, 해리케인이 공을 잡으니까 뭐합니까? 앞으로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앞선에서 공을 받게 되고요. 앞선에서 받은 손흥민은 과감하게 슈팅을 가져갑니다. 앞으로 나가줘야 된다. 흥민이는 앞으로 나가줘야 좋다. 그래서 전반전을 보면 작년 시즌의 손흥민을 보는 것 같다. 작년 시즌의 손흥민이 잘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여준 전반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제가 이제 시작됩니다. 아까 말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죠. 여기서 코너킥 이후에 페리시치가 공을 잡았을 때 손흥민이 있습니다. 요렇게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걸 주는 건 사실상 위험한 플레이가 될 수 있는 게, 상대가 압박을 낳아서 만약에 잘리게 돼서 턴오버가 된다면 우리는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걸 주기보단 여기서 모험을 걸어서 크로스를 올리는 게 축구적으로만 봤을 때, 손흥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축구적으로만 봤을 때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후반전에 손흥민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드로 포로가 공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단주마가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주마 다음으로 위에 있는 선수가 누굽니까? 손흥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손흥민은 이걸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손흥민은 여기 서 있을 게 아니라 이걸 뛰어줘야 되고, 얘네들을 더 끌고 내려가 줘서 뒤에서 늦게 들어오고 있는 차라리 해리케인한테 자연스러운 ZD 자리가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또 후반전에 2대1로 역전을 당하고 나니까 이걸 안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페드로 포로가 크로스를 올리는데 ZD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해리케인과 벌써 같은 선상에 서 있는 손흥민 선수를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아쉽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과론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허나 여기서 손흥민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단주마가 앞을 잘라주니까 여기서 손흥민이 백포스트를 뛰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크로스가 올라오고 잘못 맞았고 수비가 맞으면서 일로 왔다는 거야. 결국 여기 스킵이 와 있고 해리케인이 와 있고 손흥민은 결국 여기 있다는 겁니다. 뛰어들어가면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후반전에 이번 시즌 내내 보여줬던 장면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 시즌 내내. 지금도 카운터택 상황이 나왔고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침투를 잘해주면서 이 세컨볼이 해리케인에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리케인이 치고 나가는 상황이고,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는 선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는 선수가 누굴까요? 미스터 흥민손.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손흥민의 선택은 어떤 게 돼야 될까요? 왜 후반전 손흥민이 이번 시즌 손흥민이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해리케인이 치고 나오는데 손흥민 어디로 갑니까? 스킵이 오버래핑을 나가서 해리케인이 넣어줬어. 손흥민이 내려온다는 거야.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 좀 더 공감이 되지 않나요? 이게 약속된 거일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약속된 게 아닙니다. 이게 약속된 건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가장 높은 공격수에 보고 내려오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해리케인이 스킵에게 볼을 넣어줬을 때 스킵이 오버래핑을 나오고 있으면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선수로서 이걸 뛰면서 왼발 크로스가 올라오는 걸 늘 생각을 한다거나 오히려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뒤로 돌아주면서 상대를 끌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해주고 이 공간이 비어있을 때 셉세비가 파게 만들어서 셉세비가 올려주는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가 뒤에서 넣는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손흥민이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기보다는 후반전에 전반전에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어. 근데 후반전에 내려온다라는 거야. 이 ZD 자리로. 요게 저는 아쉽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백패스가 나와서 결과론적으로는 또 볼이 이렇게 들어왔고 뭐 손흥민이 잡아서 슈팅을 하긴 했어요. 슈팅을 하게 했으나 이거는 여기서 손흥민이 슈팅할 게 아니라 손흥민이 여기서 상대를 끌어줘 놓으면 오히려 단주마가 슈팅을 한다든가 여기서 단주마가 나가는 포로를 보고 패스를 넣어줘서 올라오는 걸 손흥민이 넣는다든가 이런 장면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도 가운데 있는 송캐디오를 볼 수가 있죠. 볼이 손흥민에게 연결이 되고 손흥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페리시치에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페리시치가 치고 나가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요런 장면일 때는 제가 말하는 게 제가 억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손흥민이 낮게 내려온 건 문제가 안 돼. 왜? 해리케인이 높은 위치에 있고 셉세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볼이 들어오는 걸 지켜낸 다음에 연결해주는 부분 동작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리시치한테 연결이 됐을 때 여기서 만약에 페리시치가 1대1을 걸지 않고 다시 꺾었어. 요때 손흥민이 자연스럽게 이 ZD 자리에서 공을 받는다. 이러면 이게 이제 ZD 슈팅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ZD 자리를 들어가는 거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억지로 ZD 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손흥민 선수는 ZD 자리에서 눈골보다 박스 안에 뛰어들어가면서 눈골이 훨씬 많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전과 후반전을 보면서 정말 느낄 수 있었던 극과 극은 뭐 수비수들도 못한 것도 있고 수비수들 산체스가 이제 산다 플레이를 보여준 것도 있지만 전반전 흥민이와 후반전 흥민이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요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전 흥민이와 후반전 흥민이를 보면 전반의 흥민이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흥민이고 후반전 흥민이는 이번 시즌 내내 아쉬웠던 흥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셉세비가 공을 잡았습니다. 패스가 포로에게 들어갔고요. 손흥민 선수를 보여드릴게요. 요 가운데 위치에 서 있습니다. 볼이 호이베르한테 들어갔다가 포로한테 가는데 여기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호이베르가 하면 되는데 굳이 손흥민 선수가 이걸 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요런 게 저는 아쉽다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는 그래도 좋았어. 왜? 내려왔다가 볼이 셉세비한테 가니까 그래도 뛰어는 줬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 볼이 얘한테 들어갔다가 얘한테 올 때 손흥민이 여기서 여기를 올 거면 호이베르한테 말을 해서 호이베르가 뭐해? 이걸 뛰게 만들어야 돼. 호이베르가 이걸 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인이 한 칸씩 무르게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손흥민이 패스를 받아서 치고 들어가서 ZD를 때릴 수 있는데 요런 말이 없이 그냥 이 자리를 온다. 이거는 한 명의 선수가 할 수 있는 일을 두 명이 하게 되는 꼴이 된다. 요게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까지 왔다가 이렇게 침투하는 게 뭐냐? 에너지 낭비라는 거야.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차라리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갔다가 받으러 나오면 포로가 뛴다든가 이렇게 왔다가 요걸 판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런 선택들이 조금 아쉬웠다. 요걸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 장면도 손흥민이 높은 위치에 위치되어 있고요. 호이베르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히샬리숑이 튀어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면 흥민이가 여기 서 있을 게 아니라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이걸 들어가주게 된다면 반대로 요 패스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 손흥민 선수를 더 높은 위치에서 뛰게 하려고 하는 감독들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중앙지역에 넣는 감독들의 이유는 여기서 이런 침투를 활용해서 이런 패스도 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넣는 거거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패스가 히샬리숑이 결국은 담기고 요 볼이 들어가게 되지만 요런 장면들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손흥민이 계속 요런 데 서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파울이 안 됐다라면 포로가 올리는 크로스를 손흥민이 여기서 왼발로 그냥 갖다 대면서 넣을 수도 있는 장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장면에서도 왼쪽에서 플레이가 이어져 가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플레이가 백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 지금 단주마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아쉬운 움직임이 뭐가 있을까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 아쉽다는 거예요. 손흥민의 최고의 장점은 ZD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흥민의 최고의 장점은 XG 값이 높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떨어지는 볼을 잘 잡았을 때 나오는 그 슈팅의 완벽함 때문에 100골이나 넣을 수 있었던 거지 요 자리들에서 완벽한 슈팅으로만 100골을 넣은 게 아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지금도 히샬리숑이 공을 잡았을 때 뛰어들어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볼 수가 있는데 뛰어가다가 또 꺾어 나와. 그러면서 컵백 위치에 와 있는 손흥민을 볼 수 있다. 요거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확하게 전반전 손흥민을 난 더 보고 싶다. 후반전 손흥민을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른 이유가 뭐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떤 장면들에서 손흥민이 저런 플레이를 할까에 대한 공통점을 내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 팀이 지고 있을 때 손흥민이 저 움직임을 많이 해. 팀이 지고 있을 때. 팀을 구해내고 싶어서. 자기가 내려와서 답답하니까 내려와서 그 공을 받아서 마무리하고 싶을 때. 내려앉은 팀이 아니라 팀이 지고 있을 때야. 팀에게 도움을 주려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 가는 건 맞아.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그 자리에서 슈팅이 좋으니까. 근데 사실상 그게 팀에 큰 도움이 되진 않는 움직임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랑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건 그래요. 팀이 지고 있을 때. 근데 팀으로 봤을 땐 결국 그럼 더 답답해지는 거야. 왜? 손흥민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선수고 결과론적으로 크로스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가장 높이 위치에 있는 선수 중 한 명이 내려와 버리면 그 크로스를 받아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렸을 때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들 이 자리들에서 감차를 하루에 뭐 슈팅을 1000개씩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은 습관이 무서운 거죠. 본인이 해오던 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습관이 다시 나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개멋있는 골들을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중요한 거고 코치들이 중요한 게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ZG 자리에서 공을 받는 건 너무 좋다 소니야. 왜? 너의 슈팅은 천재성이 있는 슈팅이니까. 근데 승민아, 우리가 공격 지향적이고 너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오히려 내려오는 것보다는 너가 반대 포스트로 뛰어가면서 너가 헤딩의 부분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고 약하니까 니어 포스트로 잘라서 발을 갖다 대는 플레이를 가져가거나 파 포스트로 돌면서 흘러나오는 볼을 넣을 생각을 해라. 이런 거를 이야기하신다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손흥민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